며느라, 시작해볼까요? 아니면 바닷물이 폐로 들이찰 때 얼마나 짜고 차가운지 어머니가 이야기해줄까요? 피를 흘리지 않는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바닷물이 강철배를 부식시키듯 사람을 서서히 조금씩 죽여갑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은 바닷가에 지은 모래성에 불과했고 거친 파도가 휩쓸어 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일 밤이었습니다. 밤의 제주 바다는 마법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새카만 하늘은 바다와 섞여 깊고 어두운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강씨 가문의 호화로운 개인 요트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고 뒤로는 상복의 비단 자락 같은 하얀 물거품을 남겼습니다. 권력 있는 강 의원의 부인인 저 강수지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10월의 바닷바람이 살을 파고들며 얇은 비취색 실크 원피스 안으로 스며들어 저를 흠칫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는 옆에 서 있는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가식적인 온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춥지 않아? 이 옷 걸쳐. 제 남편 강 의원이 다정하게 양복 재킷을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완벽한 부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언론은 여전히 그를 대한민국 최고의 순정남이라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그 옆에 있는 반짝이는 장식품이자 웃을 줄 알고 때 맞춰 침묵할 줄 아는 도자기 인형일 뿐이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바다가 참 예쁘네요. 그렇죠. 저는 미소 지으며 레드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와인의 떫은 맛과 바닷바람의 짠맛이 섞여 목구멍에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강 의원은 바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두꺼운 화장을 뚫고 보톡스를 꼼꼼히 맞은 주름을 지나 제 몸을 갉아먹고 있는 늙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백만 유권자를 사로잡았던 그 익숙하고 중후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했어. 그건 제 본분인걸요. 저는 재벌가 며느리로 30년을 살며 입력된 습관대로 대답했습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와 타다 만 담배 냄새가 섞여 제 얼굴로 풍겼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제 이마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왜인지 제 등골은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수술용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당신도 쉴 때가 된 것 같아. 영원히 말이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손에 든 와인잔이 출렁거렸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강 의원은 계산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등을 돌려 난간에 기대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여유로운 태도였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해. 수진아. 유권자들의 눈물을 짜낼 비극적인 이야기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입꼬리를 올려 웃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성자의 가면을 벗어던진 악마의 미소였습니다. 한성그룹에서 내가 회장 딸이랑 결혼하면 선거 자금을 전부 대주겠다고 약속했어. 그 여자는 젊고 아름답고 야망이 넘치지. 영부인 자리를 원하거든. 반면에 당신은 늙었어. 그저 걸림돌일 뿐이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는 동침하던 남자이자 아이들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미쳤군요. 뭘 어쩌려는 거예요? 이혼이라도 하게요? 난 절대 도장 안 찍어줘요. 이혼? 그가 경멸하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혼은 너무 시끄러워. 재산도 반으로 나누어야 하고 이미지도 타격을 입지. 아니야, 수진아. 결혼기념일 밤에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불운하고 현숙한 아내. 이게 완벽한 시나리오지.
제 뇌가 그 잔인한 말을 처리하기도 전에 그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아주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망설임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가 달려들어 두 손으로 제 가슴을 힘껏 밀쳤습니다. 아, 제 비명은 바닷바람에 찢겨 나갔습니다. 하이힐이 젖은 나무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제 몸이 허우적거리며 난간 너머로 고꾸라졌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 공중에 떠 있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황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더니 싸구려 작별 인사처럼 제 뒤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이 죽어야 내 정치가 살아. 풍덩. 물이었습니다. 뼈가 시리도록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검은 바다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코와 입, 폐로 물이 들이닥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파왔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비취색 실크 원피스가 수위처럼 제 다리를 칭칭 감았습니다. 저는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수면 위 유람선의 불빛이 꺼져가는 먼 별처럼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뇌리를 스친 것은 아이들도 부모님도 아닌 그의 미소였습니다. 살인자의 미소였습니다. 아프다. 그것이 제가 죽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첫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제가 겪어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주삿바늘에 찔리는 따끔함도 관절염의 욱신거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으스러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근육 하나하나, 뼈 조각 하나하나를 누군가 망치로 부순 뒤 거친 바늘로 억지로 꿰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바짝 마른 목구멍에서는 비참한 신음소리만 나왔습니다. 조용히 해. 움직이면 뼈 어긋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탁했으며 무뚝뚝함과 싸구려 담배 냄새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강 의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머리를 칭칭 감은 두꺼운 봉대 틈으로 누런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천국인가? 지옥인가? 정신이 드나? 명줄도 길군. 파도에 휩쓸려 암초에 얼굴을 찍고도 숨이 붙어 있다니. 그 남자가 제 좁은 시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희끗희끗한 수염을 기른 노인이 누렇게 변색된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사라기보다는 술에 취한 어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스테인리스 트레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날카롭게 번쩍이는 의료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메스, 겸자, 그리고 휘어진 바늘들. 저. 말을 하려 했지만 나오는 소리는 끔찍한 쇳소리뿐이었습니다. 억지로 말하지 마. 아래턱이 부러져서 방금 고정해놨어. 그가 무심하게 말하며 물에 적신 솜으로 제 갈라진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나는 한 씨야. 한 의사라고 해. 당신이 구룡바위 쪽으로 떠밀려 온 걸 내가 건졌어. 한 의사.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맞다. 한지훈. 10년 전 서울 성형외과계의 신의 손. 안면 재건의 천재라고 칭송받았으나 미스터리한 의료 스캔들 이후 갑자기 사라진 사람. 그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외딴 옷에. 당신 얼굴. 한 의사가 말을 멈추고 제 얼굴의 붕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안타까움과 직업적 도전의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완전히 으깨졌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확보하려면 전부 갈아엎어야 했어. 으깨졌다니?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내 얼굴,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관리했던 우아하고 고귀한 강수진 여사의 얼굴. 그게 으깨졌다고? 눈물이 쏟아져 나와 붕대를 적시며 소금을 뿌린 듯 쓰라렸습니다. 남편이 밀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살았지만 괴물의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울지 마. 눈물 들어가면 수술 부위 덧나. 한 의사가 작게 소리치면서도 손으로는 부드럽게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해. 당신은 이미 한 번 죽었어.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야. 이름도 나이도 과거도 없는 과거도. 그가 몸을 숙여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왜 귀부인 차림으로 살해당할 뻔해서 여기까지 떠밀려 왔는지는 몰라. 하지만 이 진료소에서 당신은 내 환자일 뿐이야. 내가 당신에게 새 얼굴을 주지. 새 인생도. 어떻게 살지는 당신 몫이야. 그 후의 나날은 생지옥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허름한 목조 주택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 독한 약초 냄새.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바다로 떨어지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 의원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증오심이 저를 살게 했고, 한 의사가 붕대를 갈고 실밥을 뽑을 때의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게 했습니다. 꼬박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주도의 노란 유채꽃이 피기 시작한 어느 봄날 아침, 한 의사는 마지막 붕대를 풀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됐나? 그가 의료용 가위를 들고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침대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붕대가 한 겹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90일 만에 처음으로 얼굴 피부에 차가운 공기가 닿았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두려운 느낌이었습니다. 한 의사가 송어울을 건넸습니다. 테두리 플라스틱에 금이 간 낡은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거울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울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거울 속의 여자. 누구지? 강수진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도도하던 선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완전히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콧날은 높지만 너무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눈은 더 커졌고 눈꼬리가 살짝 처져 순하고 헌신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입술은 작았습니다. 피부는 아직 붉었고 희미한 흉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새살이 돋고 있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우울하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 중년 여성의 얼굴이었습니다. 풍파를 겪을 만큼 겪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예전 얼굴이 너무 으깨져서 살릴 수가 없었어. 한 의사가 깨진 거울 조각을 주우며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재건했네. 어머니는 선하고 강인한 분이셨지. 그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물에 떠내려온 여자가 아니야. 당신 이름은 화영이야. 꽃화, 영화영. 영광 속에 핀 꽃이지. 화영. 저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강수진은 죽었습니다. 깊고 꿰맨 얼굴과 증오로 가득 찬 심장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여자는 화영입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짓말처럼 푸른색이었습니다. 강 의원, 내가 죽은 줄 알겠지? 당신이 이긴 줄 알겠지? 기다려. 화영이 돌아갈 테니까. 이번에는 내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제 새로운 삶은 한 의사의 조수,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화영 간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찬물에 손 한 번 담가본 적 없던 사모님이 이제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손빨래를 하고 수백 가지 말린 약초를 분류해야 했습니다.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던 손은 나무 진액과 바닷물 때문에 굳은 살이 박이고 텄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괴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육체 노동이 정신적 고통을 잊게 해 주었습니다. 약초 뿌리를 으깰 때마다 강 의원의 커리어라고 상상했습니다. 쑥 한 줌을 쥐어짜 즙을 낼 때마다 그의 목구멍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폭풍우 치는 오후였습니다. 해녀 한 분이 위독한 상태로 진료소에 실려왔습니다. 너무 깊이 잠수했다가 급히 올라오는 바람에 잠수병에 걸려 코피를 쏟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했습니다. 한 의사는 안쪽 방에서 다리 골절 환자를 수술하느라 바빴습니다. 밖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간호사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의술에 대해 뭘 안다고? 하지만 피를 보자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강 의원이 접대 후 고혈압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질 때마다 밤새 간호했던 날들. 저는 대중에게 그의 병을 숨기기 위해 주치의 어깨 너머로 응급처치, 주사 놓는 법, 혈압 재는 법을 몰래 배웠습니다. 적을 섬기기 위해 배웠던 기술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저는 달려들었습니다. 비키세요. 환자분을 옆으로 눕히세요. 평소에 주눅든 모습과는 달리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지혈하고 기도를 확보하고 혈관을 찾아 수액 바늘을 꽂았습니다. 제 동작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처럼 빠르고 깔끔하고 정확했습니다. 한 의사가 나왔을 때 해녀는 고비를 넘기고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의구심이 섞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당신, 예전에 무슨 일 했어? 저는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내였어요. 전문적인 아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식으로 진료소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싱싱한 생선과 산나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착한 화영씨라고 불렀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사람의 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부자라서도 남편이 권력자라서도 아니었습니다. 못생겼지만 치유의 손을 가진 화영이라는 존재 자체 때문이었습니다. 평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따위는 잊고 싶어졌습니다. 이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늙은 의사 곁에서 소박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얄궂었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낡은 텔레비전 뉴스에 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강 의원. 그는 익사사고 희생자 추모식에서 비통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나를 그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바다에 영혼을 맡긴 이곳, 제주도에 와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온다. 적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제주도의 겨울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서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내는 냉기를 싣고 낡은 진료소의 문틈을 파고들며 귀신 휘파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예전에 한남동 저택에 살 때는 겨울이란 그저 사치스러운 모피 코트를 입고 온도가 정확히 조절되는 전자벽난로 옆에 앉아있는 계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늘 추웠습니다. 동상이몽을 꾸는 남편 옆에 누워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 뼛속까지 시린 추위였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이 목조 주택에서 저는 오히려 기묘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등잔불 옆에 웅크리고 앉아 감초와 당귀 뿌리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꽁꽁 얼어 빨개졌고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덜컥. 문이 열리고 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무 수납장으로 가서 낡은 신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받아. 그가 제 손에 뭉치를 쥐어주고는 고개를 돌려 헛기침을 했습니다. 마치 뭔가 쑥스러운 듯 했습니다. 놀라서 종이 뭉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뜬 스웨터가 있었습니다. 진자 주색이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하고 우아하게 피부톤을 살려주는 색이었습니다. 털실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럽고 도톰했으며 코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르고 촘촘했습니다. 실수한 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사셨어요? 너무 예뻐요. 제가 감탄하며 옷을 몸에 대보았습니다. 제 마른 어깨를 감싸 안아주듯 딱 맞았습니다. 사기는 무슨. 돈 아깝게. 한 의사가 투덜거하며 의자에 앉아 뜨거운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서려 돋보기 안경이 뿌얘졌습니다. 당직 서는 밤에 손이 심심해서 심심풀이로 뜬 거야. 외과 의사 손이 굳으면 못 써. 임시로 입어. 못생겼어도 참아. 색깔은 당신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버섯이 빈 크고 투박한 손. 수술용 칼을 들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한때 한국 의학계의 신의 손이라 불렸던 그 손. 그런 손으로 저 같은 이름 없는 여자를 위해 한 코 한 코 뜨개질을 했다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과거의 강 의원은 제게 기념일마다 파티에 하고 나가 그를 빛내라고 집 한 채 값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주곤 했습니다. 그 보석들은 차갑고 무거운 압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웨터는 깃털처럼 가볍지만 1000톤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털실의 온기인지 뜬 사람 손의 온기인지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 제주도의 겨울 추위를 몰아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따뜻해요. 목이 메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의사가 담배 연기 너머로 저를 힐끔 보더니 입가에 목이 드문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족스러우면서도 짐짓 무뚝뚝한 눈빛이었습니다. 맞으면 됐어. 아프지 마. 당신 아프면 누가 내 밥 해주나? 투박한 말이었지만 어찌나 애틋하게 들리던지요. 그는 전시용으로 예쁜 저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건강하길 바랐습니다. 제 존재가 그의 삶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의 63번째 생일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비싼 선물 살 돈은 없었습니다. 저는 찬바람을 맞으며 바위 해변으로 나가 파도에 밀려온 가장 싱싱한 미역을 직접 골랐습니다. 그날 아침 작은 부엌은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바다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다진 소고기를 넣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일에 부모님 은혜를 기리며 먹는 전통 음식이죠. 한 의사가 일어나 소박하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과 그 한가운데 놓인 미역국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10년 만이야. 아내가 수술대에서 떠난 후로 아무도 나한테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 기분 좋은 침묵 속에서 식사했습니다. 국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 숫저가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평화로운 가족의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장 맛있는 고기, 점을 집어주었습니다. 그는 제 밥그릇에 아삭한 총각김치를 올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제가 누구인지 완전히 잊고 싶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을 깊은 바닷속에 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저 이 약초밭 옆에서 이 투박하지만 따뜻한 늙은 의사 곁에서
화영이라는 못생긴 여자로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얄궂은 비극의 연속입니다. 과거는 유령 같아서 먹잇감을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가 오고 있습니다. 강이라는 이름의 태풍이 이 섬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골목이 이렇게 숨막히게 좁을 줄은 몰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제주도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파란색 선거 포스터를 덕지덕지 붙인 유세 트럭들이 구불구불한 좁은 길을 누비며 웅장한 음악과 텅 빈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강 의원, 가족을 위한 남자, 제주의 번영을 가져올 사람.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 소리에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정치인 옷을 입은 살인자가 바로 이 섬에 저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 내내 손발을 떨며 진료소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 의사는 눈치를 채고 저를 약재 창고로 들여보내며 당부했습니다. 자네는 안에서 약이나 분류해. 나오지 말고. 하지만 운명은 제가 계속 숨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햇살이 가장 뜨거울 때 진료소 대문 앞에서 타이어 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낡은 나무 대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혼란스러운 고함이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응급 환자요. 빨리요. 창문 틈으로 훔쳐보았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검은 양복에 성을라스를 낀 남자들. 익숙한 강씨, 집안 경호원들이 한 남자를 마당으로 들것에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배를 움켜쥐고 몸부림치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입에는 거품을 불고 비싼 셔츠는 토사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였습니다. 강 의원. 무슨 일입니까? 한 의사가 의학 서적을 든 차에 침착하게 나왔습니다. 평범한 환자를 맞이하듯 여유로웠습니다. 식중독이요? 의원님이 서민들에게 점수 딴다고 수산시장에서 생선회를 드시고 소주를 마셨는데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고 계속 토하십니다. 맥박이 너무 빨라요. 빨리 살려내세요. 잘못되면 이 썩어빠진 진료소는 감당 못할 줄 알아. 수행비서가 공포에 질려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한 의사가 환자를 힐끔 보더니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1번, 응급실로 옮겨. 다들 비켜, 환자 숨 좀 쉬게. 식중독으로 죽기 전에 질식사시킬 셈인가? 경호원들이 물러났습니다. 한 의사가 고개를 돌려 제가 숨어있는 창고 쪽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걱정스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그에게 제가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이런 쇼크 상태의 응급 환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선반 위에 파란색 의료용 마스크를 집었었습니다. 얼굴의 3분의 1을 가리고 눈만 내놓았습니다. 간호사 모자를 눌러 써서 희끗해진 머리카락도 감췄습니다. 넌 할 수 있어, 화영아. 놈은 지금 환자일 뿐이야. 죽어가는 환자.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독한 술 냄새와 토사물의 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삶은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위험 있는 얼굴은 땀으로 젖어 쭈글쭈글해져 있었고 기이할 정도로 비참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영가 혈압제, 수액 라인 잡고, 구토 억제제 주사해. 한 의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최대한 목소리를 깔고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목에 난 검버섯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혈압 커플을 그의 팔뚝에 감았습니다. 그가 신음하며 흐릿한 눈을 떴습니다. 고통과 술 기운으로 탁해진 눈동자가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동공이 수축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당신, 그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누구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손등의 혈관을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손바닥은 축축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주사 바늘이 살에 닿는 순간 갑자기 그가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이 눈?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마스크 너머를 꿰뚫어 보려 했습니다. 낯이 익은데. 아주 닮았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본 건가? 하지만 창백한 그의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본능적인 색광의 미소였습니다. 내 아내랑 닮았군. 죽어버린 마누라. 그가 코웃음을 치며 엄지손가락으로 제 손등을 음흉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늙었어. 눈이 탁하고 슬펐지. 당신처럼 초롱초롱하고 야하지 않았어.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쁜 눈을 보고 죽어가는 와중에도 바람기가 발동한 것입니다. 그는 죽은 아내를 낯선 간호사 앞에서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얄궂게도 그 간호사가 바로 그 아내인데 말이죠. 저는 바늘을 찔러 넣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세게. 아!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혈관이 너무 깊이 숨었네요. 피하 지방이 좀 두꺼우셔서요. 제가 차갑게 말하고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한 의사가 환자 안정을 핑계로 경호원들을 쫓아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에는 3사람만 남았습니다. 살인자, 늙은 의사,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손에 쥔 여자. 병실 공기가 굳어져 칼로 베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진정제와 구토 억제제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거 수많은 불면의 밤, 저를 괴롭혔던 그 소리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죽이고도 죄책감 하나 없이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생각이 덩굴처럼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주사 트레이 위, 영양제 옆에 다른 주사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의사가 다른 환자를 위해 준비해둔 고농도 염화 칼륨이 든 주사기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딱 10ml. 정맥주사 라인에 직접 주입하면 몇 분 안에 심장이 멈춥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발버둥도 치지 않습니다. 노인의 알코올 중독 합병증으로 흔한 급성 심근경색처럼 깨끗한 죽음이 될 겁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한 의사 쪽을 보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책상에서 등을 돌린 채 차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주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액줄로 다가갔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수액이 그의 몸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를 바다로 밀어버린 자의 얼굴. 죽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소리쳤습니다. 죽여버려, 수진아. 놈을 죽여서 공평하게 만들어. 갑자기 강 의원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꺼져.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난 대통령이 돼야 해.
제발 좀 죽어버려. 그 말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양심을 찢어 발겼습니다. 그는 꿈속에서도 여전히 저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제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주사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수액줄 고무 주입구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을 피스톤에 올렸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딱 1초. 모든 것이 끝납니다. 멈춰. 따뜻한 손길이 제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거칠지는 않았지만 바위처럼 단호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제 뒤에 서 계셨던 걸까요? 선생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판단이나 비난은 없었고 오직 깊은 슬픔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저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놈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들으셨어요? 저놈은 악마예요. 날 죽였어요.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압니다. 선생님이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저놈은 쓰레기입니다. 1000번 죽어 마땅한 놈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게 해주세요. 이게 유일한 기회란 말이에요. 한 선생님은 제 손가락을 주사기에서 하나하나 부드럽게 떼어내셨습니다. 화영 씨, 본인 손을 좀 보세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은 오늘 아침 아이의 찢어진 상처를 꿰맸습니다. 어제는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는 할머니를 주물러 드렸고 지난주에는 물에 빠진 해녀를 살려냈습니다. 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입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겁니까? 선생님은 제 양어깨에 손을 얹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죽이는 건 아주 쉽습니다. 주사 한 방이면 끝나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는요. 화영 씨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의 평온한 삶도 잃게 되고 자기 자신마저 잃게 될 겁니다. 저놈이 화영 씨의 청춘 30년을 앗아갔는데 남은 인생마저 저놈 때문에 감옥에서 썩을 작정입니까? 하지만 저놈이 원망스러워서 미치겠어요. 저는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선생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화영 씨 손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놈을 벌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방법이죠. 저는 눈을 들어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선생님은 의미심장하고 짓궂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갈색 약병을 꺼내셨습니다. 죽음은 놈에게 너무 편안한 안식입니다. 놈은 살아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모든 명예와 권력을 뺏기는 기분을 맛봐야죠. 오늘 밤 이 병실을 양심의 법정으로 만들 겁니다. 선생님이 약병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이건 진원산입니다. 환각을 일으키고 진실을 토하게 만드는 약초죠. 독주사가 아니라 발가벗겨진 진실로 놈과 맞설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섰습니다. 착한 화영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태어난 수진입니다. 하세요, 선생님. 놈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연극을 시작해보죠. 그날 밤 갑작스런 태풍이 제주도를 덮쳤습니다. 창틈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수천 명의 원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 손톱으로 긁어대는 소리 같았습니다. 번개가 밤하늘을 찢으며 병상에 누운 놈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자연이 분노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우리의 연극을 도우려는 것일까요? 한 선생님은 조명을 줄이셨습니다. 응급실은 어슴푸레한 어둠에 잠겼고 심박 모니터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과 구석의 노란 수면 등만이 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선생님이 속삭였습니다. 선생님은 개운죽 화분 뒤에 교묘하게 숨겨둔 소형 디지털 캠코더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빨간 녹화 표시등이 정의의 눈처럼 소리 없이, 그리고 깜빡임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맹수를 덫에 가두려는 사냥꾼의 전율 때문이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수액거리로 다가갔습니다. 능숙하게 수액줄 밸브를 잠그고 생리식 염수 병을 떼어낸 뒤 호박색 액체가 담긴 유리병, 즉 진원산으로 바꿔 끼우셨습니다. 5분 정도 지나면 약효가 돌 겁니다. 선생님은 어둠 속으로 물러나 캠코더 옆에 서서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놈은 열을 느낄 것이고 곧 환각이 덮칠 겁니다. 그때가 되면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화영 씨가 놈의 악몽이 되어주세요. 저는 침대 바로 옆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천천히 의료용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간호사 모자도 벗고 희끗희끗해진 긴 머리를 어깨로 풀어내렸습니다.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이마와 얼굴 전체를 드러냈습니다. 조각조각 이어진 피부, 희미한 흉터들이 얽혀 있지만 눈만은 강수진의 슬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새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놈의 귀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제 차가운 숨결을 놈의 얼굴에 불어넣었습니다. 모니터상의 강씨 심박수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90, 100, 110.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효가 나타난 것입니다. 놈은 선망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놈은 신음하며 눈꺼풀을 떨더니 번쩍 눈을 떴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동공은 풀린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더워. 왜 이렇게 덥지? 놈은 중얼거리며 셔츠 깃을 쥐어뜯으려 했습니다. 저는 얼른 수건을 집어 한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둔 얼음물 대야에 담갔습니다. 물을 짜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수건을 놈의 얼굴에 그대로 덮어버렸습니다. 아! 강 씨가 감전된 듯 소리 질렀습니다. 차가워, 너무 차가워, 물 바닷물이야. 맞습니다. 촉각을 자극해 그날 밤의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저는 놈의 얼굴에 한 뼘 거리까지 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깔고 떨면서 예전에 제가 그를 부를 때 쓰던 애교 섞인 그러면서도 약간은 겁에 질린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강 씨가 멈칫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약 기운과 환각 속에서 놈은 늙고 추한 간호사 화영을 보지 못했습니다. 놈의 뇌는 죽은 아내의 이미지를 덧그려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놈이 이를 딱딱 부딪히며 더듬거렸습니다. 나잖아. 저는 차가운 손을 놈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경동맥이 요동치는 목덜미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나를 못 알아보겠어. 여보, 나 너무 추워. 바다 밑은 너무 차갑고 어두워. 왜 나를 거기에 버렸어? 강 씨의 동공이 수축되었습니다. 놈은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눈을 본 것입니다. 놈을 괴롭히던 그 눈을요? 수진? 놈이 공포에 질려 갈라진 목소리로 헐떡였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당신은 죽었어. 가라앉는 걸 내가 봤다고. 왜 그랬어? 저는 바람이 새는 듯한 소리로 물으며 익사할 때의 느낌처럼 숨이 막히도록 놈의 목을 살짝 졸았습니다. 왜 나한테 그랬어, 여보? 우리 30년 부부였잖아. 강 씨는 일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구속근이 팔다리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놈은 도마 위의 생선처럼 파닥거렸습니다. 이거 놔, 꺼져, 지옥으로 꺼지라고.
놈은 콧물과 눈물을 범벅하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나를 탓하지 마.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제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은 늙었어. 쓸모없다고. 흥분제 때문에 놈은 평소 점잖은 척하며 숨겨왔던 추악한 속마음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딸. 그 여자가 날 좋아해. 선거 자금을 대주겠다고 했다고. 하지만 첩이 되긴 싫다잖아. 알아들어? 당신은 걸림돌이었다고. 어둠 속에 서 있던 한 선생님이 캠코더를 단단히 잡은 채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겨우 돈 때문이었어. 겨우 대통령 자리 때문에 그날 밤 나를 바다에 밀어버린 거야? 그래, 놈이 눈을 뒤집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밀었어. 내 손으로 당신을 밀어버렸다고. 당신이 떨어지던 그 순간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당신이 죽어야 내 정치가 살아. 죽어. 제발 좀 죽어버려. 놈이 웃었습니다. 미치광기처럼 일그러진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연기 하나는 끝내주게 했지, 안 그래? 당신 장례식에서 내가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 알아? 온 국민이 다 속았어. 당신 같은 귀신이 날 어쩔 건데? 꺼져. 명백한 자백이었습니다. 도씨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놈은 동기를 인정했고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보인 가증스러운 연기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저는 놈의 목에서 손을 뗐습니다. 뒤로 물러나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통쾌함이 솟구쳤습니다. 그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저는 화영의 평상시 목소리로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 씨가 멈칫했습니다. 제 말투가 바뀌자 환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눈을 깜빡이며 눈앞의 여자를 자세히 보려 애썼습니다. 이때 한 선생님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재빠르게 가위로 강 씨의 머리카락 한 줌을 자르고 모근까지 포함해 몇 가닥을 더 뽑아 증거물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비디오 속의 주인공이 당신이라는 걸 증명해줄 DNA 검사용 기념품입니다. 한 선생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 씨는 한 선생님을 보더니 저를 보고 다시 자신을 향해 있는 캠코더를 보았습니다. 약 기운마저 날려버릴 진짜 공포가 덮쳤습니다. 너희들, 함정을 팠구나. 저는 꼿꼿이 서서 경멸 어린 눈으로 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똑바로 봐. 저는 고개를 숙여 조명 아래 제 흉터를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반년 전 당신은 나를 쓰레기 봉투처럼 바다에 던졌지. 바다가 당신의 죄를 덮어줄 거라 믿었겠지. 하지만 당신이 잊은 게 있어. 바다는 삼키지 못한 건 반드시 다시 뱉어낸다는 사실을 말이야. 나는 당신이 빚을 받으러 돌아온 물에 빠진 시체야. 수진? 말도 안 돼. 얼굴이... 놈은 핏기 없는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얼굴은 으깨졌지. 제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새 얼굴을 얻었어. 당신을 감옥으로 보낼 얼굴 말이야. 놈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충격으로 기절했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한 선생님이 캠코더를 끄고 메모리 카드를 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내일 광장에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국민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시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푸르렀습니다. 제주 중앙광장에는 꿀처럼 황금빛 햇살이 쏟아졌지만 제게는 그것이 처형장의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투표함이 닫히기 전 마지막 일요일이었습니다. 강 의원의 마지막 유세를 듣기 위해 수천 명의 인파가 광장에 모였습니다.
저는 거대한 무대 뒤편에 몸을 숨기고 서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빌려 입은 검은색 코트 자락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심장은 차갑고도 확실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30분 전에 음향 및 조명 제어실로 사라지셨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무대 조명이 2번 깜빡이면 제가 나가기로요. 무대 위에서는 강 의원이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어전을 새벽에 약물 중독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했거나 주치의가 강력한 각성제를 주사했을 겁니다. 놈은 회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놈의 목소리는 중후하고 호소력이 짙었습니다. 제 아내 수진, 세상에서 가장 착했던 그 여자는 바로 이 바다에서 끔찍한 사고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유지를 받들어 저는 슬픔을 억누르고 이 길을 계속 가려 합니다. 놈은 말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눈물을 닦는 척했습니다. 군중은 숨을 죽이고 감동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무선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놈의 뻔뻔함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번쩍. 번쩍. 무대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가 환하게 켜졌습니다. 웅장하던 배경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대신 귀를 찌르는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 의원 뒤에 거대한 LED 전광판이 깜빡거리더니 태극기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어젯밤 어두운 병실에서 찍은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광장의 모든 사람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 의원은 침대 위에서 눈을 뒤집으며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밀었어. 내 손으로 당신을 밀어버렸다고. 당신이 떨어지던 그 순간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당신은 빚덩어리야. 당신은 걸림돌이라고. 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황급히 뒤를 돌아 화면을 보았습니다. 놈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꽤. 당장 꺼. 이건 조작된 영상이야. 딥페이크라고. 누가 감히 나를 모함하는 거야? 놈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조정실에 있는 한 선생님이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자백의 목소리가 제주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연기 하나는 끝내주게 했지, 안 그래? 당신 장례식에서. 내가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 알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무대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강 의원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놈은 저를 보았습니다. 당신. 놈은 뒷걸음질 치다 마이크 스탠드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입에 댔습니다. 제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쓰나미 같은 힘을 담고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말 중에 딱 하나 맞는 게 있습니다. 아내는 죽었습니다.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강수진은 저 차가운 바다 깊은 곳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두꺼운 진료 기록과 으깨진 안면뼈 엑스레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생중계 카메라 앞에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지옥에서 돌아온 영혼입니다. 이것은 남편에게 살해당할 뻔한 후 얼굴 재건 수술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목도리를 거칠게 풀어 헤쳐 귀에서 쇄골까지 이어진 울퉁불퉁하고 긴 흉터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남편이 제게 남긴 사랑입니다. 저는 강 의원에게 몸을 돌려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강 의원.
내가 당신과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당신 등 뒤에 있는 나비 모양점 이야기를 해줄까? 강 의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군중이 폭발했습니다. 야유와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공대가 무대로 들이닥쳤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놈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끌려가며 제 곁을 지날 때 놈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동정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대통령 자리 말이야. 감옥에서 꿈꾸도록 해. 지진과도 같았던 사건이 지나고 일주일 후. 저는 서울 강남타워 50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구속되었고 무기징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놈의 전 재산과 제 상속 재산에 대한 동결이 풀렸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 장례식에서 저를 험담했던 원탁의 귀부인호의 옛 친구들이 이제는 저를 애워싸고 아첨을 떨어댑니다. 얼굴을 다시 성형하고 상류층으로 돌아오라고 유혹하면서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싼 드레스와 가식적인 미소들이 보였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제가 신고 있는 낡고 굽 낮은 헝겊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주도의 붉은 흙이 조금 묻어있는 신발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펜을 내려놓으며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몫으로 어떤 재산도 받지 않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팔아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선기금을 만드세요. 그리고 제주도 보건소 시설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세요.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으로 치장된 방을 걸어 나왔습니다. 명예도, 돈도, 그리고 강수진이라는 이름도 뒤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제주행 첫 비행기를 탔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익숙한 짠 냄새를 싣고 불어왔습니다. 멀리 부두에 늙은 남자 한 명이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스웨터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혹시라도 제가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배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한 선생님의 얼굴이 펴졌습니다. 선생님은 달려오셨고 잇몸이 보이는 환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돌아왔군요. 난 또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발목을 잡은 줄 알았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주도 보건소 간호사 화영일 뿐이에요. 의사 선생님, 종신 계약직 직원 뽑나요? 한 선생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뽑죠. 월급은 내 남은 인생 전부로 주겠소. 희끗한 머리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유채꽃이 만발한 오솔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푸른 바다와 보건소, 그리고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평온한 여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